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문장의 짜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마 관형절이랑 부사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용절과 서술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부터 부사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의 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 당연히 안긴 문장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만들어지는 방식이 비슷하다. 만들어지는 방식이 비슷하다.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 절이? 그쵸, 어미. 명사형 어미, 우리가 좀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명사형 전성어미, 그쵸?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부사형 어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나머지 절, 인용절과 서술절은요, 이 앞선 이 세 개의 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절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여러분 주목을 해서 이 절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용절로 안긴 문장. 자, 이 안긴 문장은 뭐의 기능을 하겠어요? 인용이요. 인용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앞서 다른 절들은 문장 성분의 명칭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장 성분 또는 뭐 품사의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인용절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이나 품사와는 연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인용이라고 하는 기능에 주목한 절이에요. 인용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주목한 절입니다. 근데 인용이 뭡니까? 여러분 인용이라는 말 모르진 않죠? 어떤 경우에 인용이라는 말 써요? 타인의 말을. 그렇지. 타인의 말이나 글 같은 것들을 따올 때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인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끌 인자에다가 쓸용자예요. 그래서 끌어다 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남의 말이나 글 같은 것들을 따온 절을 말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또는 간접이래요. 그러면 최소한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인용절이 뭔지 살펴볼게요. 준이는 나는 사실 수학이 더 좋아 라고 말했다. 이거 거짓인 명제이긴 한데 선생님은 사칙연산밖에 못합니다. 자, 일단 요 문장을 봤을 때 서술어는 뭡니까? 말했다가 서술어죠. 주어는 준이는이에요. 사실 준이는 말했다라고 해도 이 문장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는 사실 수학이 더 좋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이게 됐죠. 그렇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용한 이 부분을 봤더니 여기도 지금 더 좋다, 서술어, 그리고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 물론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준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말한 사실을, 말한 내용을 따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절이 만들어지기 위해 사용된 어떤 문법 요소가 있거든요. 뭐게요? 라고 보입니까?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그 절 공부할 때 명사절부터 부사절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그들은 다 어미에 의해서 실현됐죠. 그럼 라고도 어미일까요? 어미일까? 아니죠. 그렇죠? 라고의 정체는 뭘까요?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서 다른 절과 쌤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뭐냐? 바로 조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조사. 자, 라고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격 조사입니다. 여러분 격조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라고와 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고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드는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부터 지금 라고까지는 뭐의 기능을 한다? 문장 성분으로서 따지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럼 말했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는 뭐로 봐야 된다? 부사어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럼 뭐다? 부사절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학자들도요. 야, 이거 부사절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부사절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야, 나는 사실 수학이 더 좋아까지를 명사절로 보고 거기에 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형태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류 내용은 아니고요.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에 주목을 해서 인용절은 따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다. 뭐 부사절이나 명사절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인용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 최소 몇 가지라고? 두 가지 되겠다. 방금 얘기했었죠? 자, 인용절은요, 크게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 그렇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렇죠?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따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 같은 경우는 뭐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요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끈따옴표라고 하는 부호까지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아 이게 직접 인용이구나 간접 인용이구나는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아주 고급 시험에서는 인용절 문제를 낼 때 이게 직접 인용이게요 간접 인용이게요 이런 문제를 내진 않겠죠. 그렇죠? 따옴표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요 문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경상도 사람이다. 그러면 내는 사실 수학이 더 좋대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그대로 적어줍니다. 말했지만 사투리나 말의 습관이나 그쵸? 그런 것까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인용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직접 인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직접 인용절에 사용하고 있는 조사, 이 라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사격 조사라고 한다. 근데 풀네임을 불러보면요. 직접 인용을 해주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다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직접 인용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간접 인용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음.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지. 전달을 하는 게. 그렇지. 거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말을 직접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그렇죠? 가공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간접 인용입니다. 대화를 거치면서 이 내용은 좀 간접적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간접 인용에서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꼭 다른 사람의 말일 필요는 없다. 그럼 누구의 말일 수도 있어요? 내 말. 타 아니면 자지. 그렇죠? 자타잖아, 자타. 나의 말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인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나의 생각을 뭘 인용하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간접 인용. 자, 요 문장을 직접 인용 요 문장을 간접 인용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준이는 사실 수학이 더 좋다고 말했다. 아까 사투리로 썼더라도 혹시 똑같이 간접 인용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기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볼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라고에서 고로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고로 바뀐 거 보여요? 그렇죠? 또 주어가 사라졌어요. 뭐가? 나는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또 나는을 써버리면은 여기서 나는이 누가 돼요? 화자가 되거든. 그쵸? 화자가 되는 거지. 그쵸? 화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준이의 말을 옮기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빼줘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달라진 점, 좋아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좋다가 됐죠? 그지? 여러분, 좋아와 좋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안 느껴지긴 하지만 차이는 있겠죠. 좋아하는 뭐라고? 격식의 차이, 정확합니다. 격식의 차이입니다. 자, 선생님 이게 뭐가 격식의 차이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격식을 차리나요? 안 차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구어체는요 대부분 비격식체라고 합니다. 비격식체는 진짜 편해야겠죠? 평상시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비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아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좋아? 좋아. 질문의 형태도 어때요? 좋아? 억양만 달라지죠? 좋다라는 어떤 내 감정을 서술할 때 뭐라고요? 좋아. 그치? 명령할 때도 보세요. 먹어. 명령이죠. 근데 질문. 먹어? 먹어? 똑같죠? 그치? 억양에 따라서만 달라지지 어미의 형태는 다 똑같이 어라는 거죠. 어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사실 수학이 더 좋아해서의 좋아는요 비격식체야. 여러분이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쓰는 말이죠. 그러면 좋다의 다는 뭘까요? 격식체 말투예요. 선생님 저게 어떻게 격식체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겠는데 격식체라고 해서 높임말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치? 격식을 갖췄다고 해서 높임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식이 있는 자리에 쓰는 말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군대는 여러분 되게 격식을 갖춰야 되는 곳이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집단은. 그래서 단학가를 쓰라고 하죠. 그치? 단학가 쓰잖아요. 근데 단학가를 쓰는 것은 누가 쓰는 거야? 후임병들이 쓰는 거지. 부하들이 쓰는 거죠. 그러면 상관은 뭘 써야 될까요? 그래요? 자, 요걸 써야 되지 않을까? 헤라체?
해라체. 자, 오늘은 오늘 점호는 야외 점호다. 다를 써요. 자, 방송을 하는데, 오늘 점호는 야외 점호야. 그래요? 나가자. 그래요? 그치? 좀 그렇잖아. 그쵸? 자, 구어체보다는, 격식체를 쓴다. 자, 그러니까, 부어체였던 것을, 이제 비격식체였던 것을, 우리 격식체로 바꿔준다. 이런 차이점도 느껴집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라고 대신에 뭘 쓰고 있다? 고라고 하는 조사를 쓰고 있는데, 얘는 똑같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지만, 다른 점은 간접 인용의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사실 보면, 여러분, 이 라구와 고,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리게 해서 출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딱 봐도 지금 뭐가 보여요? 라고가 보여버리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조사는 뭐냐면 고야. 라고가 아닙니다. 그치? 라고가 쓰였으면 뭐 해야 될까요? 따옴표를 썼겠죠. 직접 인용해야 되겠죠. 그럼 고가 조사고 그럼 라는 뭘까요? 라의 정체는 뭘까? 뭐뭐라? 뭐뭐라라는 말 써요, 여러분? 요새? 어? 뭐라고? 명령할 때만 쓰잖아. 먹어라 할 때. 근데 그러면은 그가 천재라 이건 그가 천재여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야? 천재일 수가 없는데? 그지? 명령이 아니겠죠? 자, 여기서의 라는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옛날 국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옛날 국어들 많이 옛날 국어를 쓰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많이 봤잖아. 예를 들어서 이때 시절은 춘3월이라 이런 말 무슨 뜻일까요? 이때 시절은 춘3월이었다 이런 뜻이죠. 이었다. 라는요 다라는 뜻이야. 현대국어로 따면 다야 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천재라고지만 의미는 천재다야. 천재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옛날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를 쓰는데, 라고 보인다고 해서 라고를 어미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조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사는 뭐만? 고만 조사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인용인데, 뭐를 인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을 인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인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자,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만 그걸 인용했죠. 고를 썼잖아. 그죠? 자, 그런데 왜 인용할까? 자신의 생각을 왜 인용해야 될까요? 내 생각 표현하는데 왜 인용을 했을까? 뭐라고? 맞아. 좀 돌려서 말하면 완곡하게 느껴진다. 겸손하게 느껴진다. 그쵸? 예를 들어서 수인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이거를 우리가 이게 간접 인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수인이 말이 맞아 이거야. 그지? 어때? 수인이 말이 맞아 이거랑 수인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랑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지? 완곡하게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할 때는 제 생각에는요 또는 뭐뭐라고 생각해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그것을 예로 든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썼던 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도 보면은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야? 누구 생각을? 나의 생각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간접 인용절 봤고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어서 서술절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요. 교재에 있는 거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쪽에 47번 문제인데요. 보기에 A부터 D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보자 랍니다. 자, 보면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그냥 예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거 어떻게 바꿔요? 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이거 직관적으로 여러분 모국어 화자라면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할 줄 압니다. 보세요. 자, 직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말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이 그러면 A로 바뀌었겠죠. 내일은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로 바뀌어야 돼요. 왜? 어제 말했죠. 아들이. 어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내일은 뭐야? 어제 말했던 거잖아. 어제 내일이라고 했던 건 지금은 뭐야? 오늘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어떻게 바꿔야 될까? 있으라고.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이제? 나죠. 그쵸? 아들 입장에서 여기서는 엄마가 높은 사람이니까 엄마 또는 아빠가 높은 사람이니까 계시라고 했겠죠. 근데 이 순간에 주어는 내가 돼요. 나 이제 나. 근데 나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 스스로한테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나 스스로를 계신다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야 수업 일찍 끝나고 선생님 교무실에 계신다? 이런 말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1인칭을 높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1인칭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다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으라고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자,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 라고 나에게 말했다. 라는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언니는 어제 뭐로 바뀔까요? 이제 나가 아니겠죠. 왜? 이때는 여동생일 테니까. 자신의. 뭐라고? 자신의 또는 자기의. 자기의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또는 뭐 직접 언니의도 되겠죠. 그렇죠? 언니의도 가능할 텐데 자기의가 또 제기대명사를 써주는 거니까 더 그렇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전화에 메시지를 꼭 뭐로 바뀔까요? 남겨두라고. 남겨두라고도 되겠지만 남기라고가 제일 좀 낫지 않을까? 남기라고. 네. 그렇죠? 남기라고 나에게 말했다. 자, 그래서 오늘 있으라고 자기의 남기라고 어디에요? 1번. 1번이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지? 인용절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절이죠. 절의 마지막 단계인 서술절로 안긴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그럼 문장 내에서 뭐의 기능을 한다? 서술어의 기능을 해주는 절입니다. 그쵸?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인데 얘도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절들과 좀 달라요. 심지어 인용절과도 좀 다르거든요. 앞서 공부했던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관형절, 인용절은요. 그래도 내가 절입니다 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쵸? 명사절은 뭐예요? 그 흔적이? 음기. 그쵸? 관형절의 흔적은 뭐예요? 은, 는, 을, 던. 그쵸? 그럼 우리 인용절의 흔적은 뭐예요? 라고, 고예요. 그쵸? 근데 서술절은요, 그 흔적 자체가 없어요. 볼게요. 자, 철수가 마음이 넓다. 여러분, 이거 혼문장처럼 느껴져요? 견문장처럼 느껴져요? 혼문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야, 견문장인지 혼문장인지 따져보려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넓다 한 번 나오네요. 그리고 되게 짧으니까, 이거 혼문장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겠죠. 왜 틀리냐? 자, 일단 넓다, 뭐예요? 서술어죠? 이 문장의 서술어는 넓다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주어가 두 개입니다. 철수가 마음이 넓다야. 그러면 서술어는요, 이 둘 중에 주어는 몇 개여야 되겠어? 이 넓다의 주어는 몇 개여야 될 것 같아? 하나여야 돼. 하나의 서술어는 주어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넓다의 주어는 철수인가요? 철수가 넓어? 아니잖아. 뭐가 넓은 거야? 마음이 넓은 거지. 그래서 넓다의 주어는 마음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장에 주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 철수가라고 하는 주어는 도대체 어떤 서술어가 구제를 해주냐. 자, 우리 국어에서는요. 마음이 넓다 자체를 뭐로 본다?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둘 이상의 어절이 되어 있죠. 그치? 그리고 주술 관계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 줄여서 서술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예로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는 게 있어요. 다시. 코끼리가 코가 길다. 대표적으로 서술절 예로 많이 쓰는 건데, 자, 길다. 코끼리가 긴가요? 뭐가 길어? 코가 긴 거지. 그쵸? 그래서 주술 관계는 여기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 더 있단 말이지. 그쵸? 자, 이 주어의 서술어는 뭐로 봐야 된다? 코가 길다 이 자체로 본다. 그쵸? 그리고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술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러면 서술절의 특징 몇 가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한 거긴 한데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단 서술절은요. 절에 관련된, 즉 안긴 문장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속임수를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뭐처럼 보여요? 혼문장처럼 보인다. 그렇죠? 서술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문장처럼 혼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서술절의 특징은 아까 말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없어요. 어미나 조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서술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뭐예요? 하나의 서술어가 분명히 있는데 주어는 몇 개처럼 보인다? 두 개처럼 보인다. 그때는 서술절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발견할 수는 있어요. 자, 하나의 서술어에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술어가 하나면 주어도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1대1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서술어에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인다면 하나는 서술절을 우리 주어로 서술어로 취하는 주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서술절은 여러 겹으로 안길 수 있다. 다른 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겹으로 안겨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좀 길긴 한데요. 그래서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서울은 집이 마당이 좁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좁다. 서울이 좁은 건가요? 어디가 좁은 거야? 마당이 좁은 거죠. 그쵸? 그러면 집이 좁다인가요? 집은 어떤 거야? 마당이 좁은 거죠. 그쵸? 그리고 집이 마당이 좁은 곳은 어디예요? 서울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번 안겨있는 서술절입니다. 물론 좀 어색하긴 하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구태여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길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죠? 보어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예문 보면 알겠지만 물이 얼음이 되었다나 코끼리가 키가 크다 딱 보면 그지? 비슷한 문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지? 주어에 그리고 뭐 얼음이는 여러분 보어한 건 알지만 주격조사와 똑같은 형태를 쓰니까 이 가의 형태를 쓰니까 되게 유사하단 말이죠. 그런데 보어와 서술절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바로 서술어. 보어는 서술어를 꼭 뭐로 취한다? 되다 아니다를 취한다. 서술절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뭐 우리 선택 과목 된 거에 여러분 감사를 느껴야 될 겁니다. 저 화작으로 빨리 돌리십시오. 보어랑 서술절 헷갈리면 안 돼. 되다 아니다 이거 기억 못 해가지고 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5번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바깥 주어예요. 아는 문장의 주어라고 하는 큰 주어예요, 큰 주어. 그 주어가 주격조사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까 예문도 보면은 철수가 마음이 넓다도 보면 철수가보다는 뭐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철수는 마음이 넓다가 좀 더 자연스럽죠. 코끼리가 코가 길다보다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좀 더 자연스럽죠. 왜냐면 왜 좀 그 같은 조사를 두 번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 그래서 하나는 보조사를 써주는 게 좋은데 대개는 아는 문장, 즉 바깥 문장의 주어를 은는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아예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김 선생은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 바깥 문장의 주어는 김 선생은이죠. 그리고 서술절의 주어가 김 선생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깥 문장의 주어가 김 선생은이잖아요. 보조사 은을 쓰고 있는데 얘를 주어니까 주격조사도 쓸 수 있잖아. 주격조사를 쓰게 되면 이런 문장이 돼요.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한 문장이 된다.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주어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사 은는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의해라. 유의해라. 자, 이렇게 해서 서술절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자, 문제들, 양긴 문장에 대한 문제들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한 짜임에 대해 활동한 것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조건에 맞는 문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니까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변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사실 명사절은 흔적이 분명하잖아. 뭐 음과 기를 쓰면 되죠. 관형절은 은, 을, 던을 쓰고 있는 예를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1번.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핀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명사절을 쓰고 있느냐, 관형절이 있느냐를 따져볼게요. 명사절이 있나요? 이 안에 명사절이 있어요? 없지? 관형절 있나요? 없어요. 자, 대답 좀 합시다. 2번.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온다. 일단 명사절 있나요? 명사절 없죠? 관형절 있나요?
있지 어디에? 꽃이 활짝 피느니 봄을 꾸며주고 관형절이 있습니다. 3번 나는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 명사절 보여요? 어디?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가 지금 그지? 명사절입니다. 그죠? 물론 이 안에는 또 이어진 문장이 있네.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다. 그쵸?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는 명사절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있는데 관형절이 있나요? 관형절은 안 보여요. 그쵸? 은는 을던을 쓴 건 없습니다. 4번 나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둘 다 있어요. 일단 명사절부터 볼까요? 뭐? 봄이 오기 명사절이죠. 그리고 관형절은요? 꽃이 활짝 피니 관형절입니다. 둘 다 있습니다. 자, 5번 나는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한다. 이거 거의 똑같은 문장 아닌가요? 그죠? 위에 3번과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얘는 지금 그래서 명사절은 있고 뭐는 없어요? 관형절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정답은 4번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요 자료들, 이 예문을 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봐라 라는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명사절을 않는 문장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명사절을 안고 있나요? 여기 그럼 안고 있는 건 뭐야? 날씨가 춥다죠? 그럼 추운이 뭐야? 관형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어요. 1번이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겠죠? 니은.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관형절 어디야? 얼음을 먹는 이죠. 맞지? 자, 디귿.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추위와 상관없이가 뭘까요? 부사절 맞죠? 디귿. 부사절 맞습니다. 리을.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했다. 날씨가 춥다고까지 해야 돼요. 무슨 절이야? 인용절 맞죠? 그렇죠? 자, 5번.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이어진 문장이네?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앞뒤 문장 바꿔도 의미가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빠른가요? 괜찮죠? 적당하죠? 자, 보기의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기억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보겠습니다. 기억. 우리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기다렸어요. 무엇을? 봄이 어서 오기를. 목적어죠? 그쵸? 근데 안긴 문장이죠. 왜? 봄이 오다라고 하는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그쵸? 명사절로 안긴 문장인데 기능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맞죠? 1번. 자, 2번. 니은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서술절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안도했다. 나는 안도한 거예요. 뭐해?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 보니까 애가 붙어있지만 무슨 절이야? 명사절로 쓰이고 있죠. 애가 붙어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 명사절입니다. 그쵸? 명사절 가만히 뜯어봤더니 그가 범인이 주어가 두 개인가요? 주어가 두 개면 뭐라고 했어? 서술절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서술절인가 보다 하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왜? 서술어가 뭐예요? 아니다잖아. 그럼 범인이는 뭐야? 보어인 즉 얘는 서술절은 없다. 명사절만 있는 안긴 문장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쉽죠? 그지? 국어 문법이 이렇게 쉽습니다. 그지? 2번까지 딱 보고 너무 확신이 들잖아. 그럼 다른 문제 풀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 막 사실 2, 30초면 푼단 말이야. 그죠? 2, 30초 안에 국어 문제 하나를 푼다. 이득일까요? 이득이지 않을까요? 엄청 이득이죠. 그쵸? 자, 3번. 디귿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 안긴 문장이 있다. 디귿 볼게요. 우유를 마신, 뭐의 기능을 해요? 아이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자, 4번. 디귿과 달리 기억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디귿은 방금 봤죠? 우유를 마신이에요. 부사어 있습니까? 없어요. 우유를 목적어, 마신, 서술어일 뿐, 부사어가 없습니다. 반면에, 봄이 어서 오기에는 어때요? 어서가 바로 뭐야? 부사어죠. 그쵸? 맞죠? 5번. 니은과 달리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디귿 보면 아까 말했지만 뭐가 없다고 했어요?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근데 주어가 뭔지는 알아야 뭐야? I가죠. 그쵸? 뒤에 I가 바로 앞에 있는 관형절의 주어가 됩니다. 이거 무슨 관형절? 뒤에 오는 명사가 앞에 있는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관형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P를 나눈 뭐라고 했어? 관계라고 했잖아. 그래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라고 부르라 했죠.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자, 아래 그림에 따라서 자료의 가를 분류할 때 C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대로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예? 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서술절인가요? 라고 묻는 거야. 간단하죠. 그쵸?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 서술절로 쓰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서술어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뭐게? 뭘까요? 그렇지. 명사절에 서술격 조사를 붙이면 되죠. 그쵸?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가? 그럼 뭐야? 관형절이죠. 근데 얘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뭐야? 명사절이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C에 들어갈 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절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명사절 얘들 빼곤 될 수 있잖아요. 명사절 될 수 있고요. 또 관형절은 B죠. 부사절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인용절에 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 자, 일단 가부터 볼게요.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다. 이거 딱 보니까 명사절이네. 그렇죠? 그런데 명사절이지만 서술어의 기능을 하거나 관형어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노래를 부르기가 이건 뭘까요? 주어지 뭐. 네, 좋아요. 그렇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아무도 모르게는 뭘까요? 부사절이죠? 그럼 부사절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다.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동생이 오기는 뭘까요? 명사절이죠? 그럼 얘가 하고 있는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봤더니 얘가 하는 기능은 뭘까요? 뭘 꾸며줘? 전을 꾸며줘. 언제? 동생이 오기 전에. 그쵸? 동생이 오기는 그 전을 꾸며줘. 그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겠죠? 자, 라.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오늘 공부했던 거다. 뭐예요? 착한 건 뭐야? 마음씨가 착한 거죠? 그쵸? 주어, 전체 주어는 뭐야? 내 동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니까 여기 A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가, 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쵸? 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보기는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하여 문장 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예이다.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보기를 분석하고 풀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선지를 보고 바로바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1번. 기역은 지역을 꾸며주고 디귿은 주민들을 꾸며주는 관형어이다. 기역은요, 이고요. 디귿은 이 지역의죠. 둘 다 관형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뭘 꾸며줘요? 지역을 꾸며주는 것이고요. 지역의는 뭘 꾸며줘요? 주민들을 꾸며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맞네요. 그렇죠? 자, 2번. 니은은 관형사절 속의 목적어로서 명사절로 안겨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점검해 볼게요. 관형사절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고 목적어인지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명사절로 안긴 것도 맞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알기 쉬운 건 뭐야? 명사절로 안겨 있는지 보는 게 제일 좋죠? 어때요? 명사절로 안긴 거 맞죠? 자, 그 다음 관형사절 속의 목적어인지 볼게요. 자, 사람 살기 좋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우리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 전체를 우리가 절로 본다면 뭘까요? 무슨 절이야? 세상을 꾸며주는 관형사절 맞네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인지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라면 여기에 르를 붙일 수 있다는 건데 사람 살기를 좋은 거예요? 뭐야 그러면 사람 살기에 좋다야. 그러면 얘는 뭘까요? 관형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로서 안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사실 3, 4, 5번 안 보고
2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수업이니까 3, 4, 5번도 점검을 해봅시다. 자, 리을은 바란다고의 목적어로서 명사절로 남겨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명사절이면서 목적어인지를 보면 돼요. 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기 기가 쓰였으니까 어때요? 명사절 맞죠? 자, 그럼 목적어인지 봐야 되는데 오기 뒤에 를을 붙일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바란다의 목적어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미음은 보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전체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일단 미음 봤더니 이 지역의 주민들은까지가 바로 미음인데 보조사 은 쓰인 건 맞죠? 그렇죠? 보조사가 결합한 거 맞고요. 전체 문장의 주어로 쓰였는지 봐야 되는데 전체 문장의 서술은 뭐예요? 말했다요. 그럼 이 말하다의 주어를 찾으면 전체 문장의 주어를 찾는 거죠? 누가 말했어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맞죠. 자, 5번. 비읍은 발화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절로 남겨 있다라고 했는데 비읍은 여기가 이제 그치? 말하는 건데 사람 살기 좋은 세상에 오기 바란다 고가 쓰였습니다. 잠깐만, 고 뭐예요? 그렇지, 간접 인용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용절로 남겨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긴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종결 표현 그리고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